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네,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네, 이번 부분은 좀 차분하게 이 버전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 선행에 대한 정도와 비교과 선행에 대한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조근조근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모드를 차분하게 가라앉혀봤습니다. 텐션 좀 다운 시켰으니까 졸립더라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재학교별 지원을 갖다 위한 준비 상황에서 서과형, 한과형, 경기과형, 대전과형, 대구과형, 예술영재학교들과 광주과형까지 그리고 이제 개원할 AI 영재교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늠했는데요.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아이들 수가 적든 많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갖다가 다 개워서 분석해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서과형이나 이런 것 학교들은 내신에 대한 부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최근 들어서 영재학교가 내신에 대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신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난 뒤에도 커팅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격했다고 해서 내신을 갖다가 개판을 갖다 쳐버리면 합격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내신에 대한 이 부분을 끝까지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영재교의 지원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내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를 갖다 해줘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특목고에 대한 기준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내신 평균 96.8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전에 특목고 보낼 때 내신에 대한 치중도가 이 리미트 자체가 더 이상 내려와서는 안 되는 구간이 96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의 평균을 갖다 내봤을 때 96.8이라는 수치를 갖다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까지도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형태적인 건 많이 변했지만 사실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균형 있게 평균을 잡는다면 96.8이라는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90점 이상이면 모두 다 되어지지만 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원점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A등급이어도 원점수 기록 부분에 있어서 90점과 100점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점수를 기록하는 곳에 있어서는 내신에 대한 치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신에 대한 부분의 치중도가 만약에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영재학교 지원하는 곳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대한 부분의 치중도가 있는 학교들을 제가 표시를 해드린 거고 산출물에 대한 부분은 한과형이나 경기과형 쪽 다른 영재학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꼭 3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합격을 위해서는 3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 2개인 친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봤냐면 내가 떨어진 게 산출물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산출물 때문이야가 아니라 사실 그 학년이 1학년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1학년의 지원 분야가 1학년을 합격시켜주지 않는 지원 분야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 산출물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출문이 여기 한과형이라는 이 학교를 지원할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분명히 제출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물 준비할 때는 적어도 3개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해에 중학교 2학년 때 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했던 산출물의 우리가 형태가 30%가 업그레이드 되어진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자기소개서나 저희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영재교육원에 대한 수료는 영재 학교에서 대구가형이나 그다음에 세종예술영재나 인천예술영재, 광주가형 같은 경우가 이 사실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형, 한과형, 경기과형, 대전과형의 이런 부분의 영재교가 영재교육원 출신, 교육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출신들을 많이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영재교육원에 다닌 아이들이 이 학교들에서 많이 선발되어지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부분의 코스가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갖다 바꾸냐면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어떤 일정 기간 수료하는 이 단체가 교육기관이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수업 태도를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영재 학교 입시에서 유리한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사실 영재학교의 진입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진입 장벽을 갖다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수료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영재교육원의 수료가 필수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은 서가형, 한가형, 경기과형 모두 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지금 다 수원 이상이죠. 수원 이상인데 수투까지 가는 경우 근데 왜 수원일까요? 그 이유는요. 수원이 고등 수학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상수화는 중등 수학에 대한 부분의 심화의 전체적인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고등 수학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입문을 갖다가 주고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본인이 기본 실력에 대한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준비해서 2차 치필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AI 영재교는 아직 개교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AI 영재교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이유가 정보,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하려면 수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이 AI 영재교에 관련되어진 영재교육원 한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 올해 모집을 하지 않았던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한 과정 중에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고려대 영재교육원의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바로 수원입니다. 근데 왜 영재교육원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수원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거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리미트가 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풀어나가는 것까지 하려면 수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형까지를 할 수 있는 정도면 수학은 마무리가 된다. 여기 제가 왜 K모를 갖다 안 넣었을까요? K모, 저는 K모에 대한 부분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K모 창의사고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깊이 있는 수학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힘이 있는 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의 사고력이 단연 앞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굳이 K모가 아니어도 충분하게 수학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모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과형은 과학원,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 하면 저는 베스트. 그리고 이 서과형은 물화 중심인데 물리2, 화2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일반 물리,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대신 꼭 기억해야 될 건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하면 이 8개 영재학교 중에 단 한 곳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등 과정의 심화에 해당되는 생명과 지구과학까지 모두 다 끝내주시고요. 융합생명, 융합지구과학의 창의, 생명, 창의, 지구과학의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롭게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영재학교 지원을 하기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도할 때요. 이 과정들을 알려드리면 분명히 쪼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 영재학교를 가는 거 쪼는 아이들 그 자체 합격률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영재학교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될 정말 자세는요. 아이를 바로 이 앞에서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깨지나요? 네. 안 깨지죠? 얼굴 너무 들이밀어가지고 또 깜짝 놀라셨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환하게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여유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어떤 것만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볼 수 있는 이 간격, 유격의 이 태도를
정말 좀 갖추실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시면 이것, 그 다음에 어머님의 내공, 그 두 개가 합쳐져서요. 정말 합격에 가까운, 합격을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원자가 이제 교과 준비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여기 서화형이나 이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를 갖다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찰칵하고 분명히 캡처를 뜨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요, 저는 한과형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한과형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물리나 일반화학이나 생명심화나 지구과학 심화나 시언어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격한 친구들이 여기서 가장 진도가 이제 느리게 나갔던 경우이고요. 일반화까지 했던 거는 이 친구가 화학을 갖다가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사실 그 지금으로는 이 일반화학이 아니어도 화학 1, 2 정도에 대한 레벨까지만 하면 이 한과형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재학교 지원을 갖다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보면 과학 공부를 중간에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1에서 물리2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1에서 화학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 난이도를 높여놨느냐면 바로 융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융합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사고력 문제는요. 뭔가 기발한 문제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창의사고력이라고 해서 접근을 갖다 시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선행에 대한 부분의 일부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에서 융합 문제로 넘어오면서 정말 이 물리하고 화학을 믹스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화학하고 지구과학하고 믹스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난이도를 좀 높이면 좋습니다. 여기 심화라고 하는 거는 고등심화가 아니고요. 중등심화입니다. 중등심화. 그러니까 이 믹스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믹스시키는 건 이 고등학교 물리나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또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건 바로 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2에 대한 부분에 우리 접근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 중등 지구과학의 심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자 준비에 있어서 이런 난이도를 저희가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교과 준비인데요. 사실 비교과에 대한 부분의 허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락. 일단 한과형 같은 경우엔 발명대회 쳐줍니다. 과학전람회 쳐줍니다. 자, 근데 영재원 산출물은 이 한과형에서 기본적으로 쳐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세모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재원 산출물 당연히 영재교육원 다니니까 얻으니까 중요해요. 하지만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은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계획을 해서 얻어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 영재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모든 팀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량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산출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산출물에 대한 부분에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뭐 발명을 한다든지 과학전람회로 이어진다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서 영재원 산출만을 단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재원 산출물에 표시되어 있는 물음표처럼 이렇게 물음표 표시를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는 준비를 갖다 할 때 과학전람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좀 미리 사전에 해놓는 것들이 있으면 영재학교 지원할 때 비교과의 준비는 거의 끝난다. 그리고 이런 과학전람회 할 때 여기 그 AI 영재고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쪽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한 뭔가로만 준비를 갖다 하신다고 하면 뭐 사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섞어낼 수 있는 융합 주제. 그러니까 AI
하고 물리, 뭐냐 코딩하고 화학, 코딩하고 생명 또는 AI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지구과 환경하고 관련되어져 이렇게 계속 섞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의 결과는요, 준비 과정에서 준비되어진 것들이 아름다워야 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이유는 생기부를 볼 때요, 정말 아름다운 생기부가 있고요. 네, 아름답지 못한 생기부가 있어요. 네, 근데 아름다운 생기부는 뭔가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딱 봤을 때 학생들이 했는지 학생들이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딱 눈으로 보여졌을 때 이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그 생기부는요, 사실 아름답지 못한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비교과 준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한과 영은 이렇게 비교과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요, 한과 영에서 딱 전원을 갖다 할 때요, 특정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지만, 네, 여러 대회나 연구 활동에 관심이 높고, 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인재를 갖다 원하고 있는 한과영이 당연히 이런 비교과에 대한 체크를 갖다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부모님들에게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